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경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 위치 저평가되어 있고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도대체 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번 하락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라도 전저점을 갱신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하락의 원인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 될지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의 정확한 매매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설정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하락의 원인은 바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이익이 6.5조 원에 그쳤다. 2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에 하회하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분기마다 10조 원 이상을 뽑아내던 기업이 이제는 절반가량밖에 뽑아내지 못하니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여태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반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또한 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기사 내용 한번 봐볼게요. 낸드 플래시 업황이 침체 기로에 서면서 메모리 업계 수익성에 제동이 걸렸다. AI 관련 제품은 견고한 수요를 보이지만 스마트폰이나 PC 등 소비자향 제품군에서는 부진이 이어지며 가격 하락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메모리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바로 삼성전자 주가 부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량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업황 부진으로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IT 제품군에서는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론까지 감산을 발표하는 등 비관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낸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메모리 카드 USB형 낸드 범용 제품 가격은 2.08달러에서 2.16달러 대비 3.48% 하락했으며, 이는 원래 4.72달러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올해 1분기에도 소비자용 SSD 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낸드 가격이 10%에서 15%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삼전의 경우에도 제품당 마진율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과 같은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품당 마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이 현 삼전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 위치에서 크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의 모든 악재들,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악재들의 경우엔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이 나온 것이지, 더 이상 현 위치에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크게 없다. 올해 전반기부터 다시 실적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삼전 물량의 50%를 들고 있는 외인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그동안 이탈되었었던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며 현 위치에서의 낙폭 흐름은 끝낼 가능성,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현 위치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지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이 지루한 구간은 남아있으니, 이 지루한 구간 내에서 일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추가를 통해 현 저평가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저점에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 삼전의 경우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초대형 우량주의 경우엔, 이 대장주의 경우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기 때문에 이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흐름, 여태까지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턴어라운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이어져야 전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랠리 또한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 위치 4분기 실적 발표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턴어라운드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없다, 이 기대감이 없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즉 실적이 개선돼야지만 앞으로 이렇다 할 반등 흐름,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수익권으로 탈출할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1월 30일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진 뒤에 단계적인 낙폭 흐름,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잠시 나올 때, 이때 우리는 손절하거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 추가를 통해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 두시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재물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재진입을 통해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한 번 더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완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 하반기 최고점 자리 88,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드렸던 것도 앞으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저점에서 배치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 현 이격률이 벌어진 자리에선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문자까지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의 경우엔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 자체가 10년간 우상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되며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만,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엔 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과 같이 대형주의 경우에도 만약 환율이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한 번에 빠져나가며 고점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점 또한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의 경우엔 추세가 한번 잡히면 이 추세에 따라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여태까지의 돌파름에 이끌었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환율이 치솟으니 어떻게 됐어요? 3전의 물량을 50%가량 들고 있던 외인들의 투매 흐름이 이어지며 현 위치까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자, 이 5만원 구간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만 놓고 보자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플 실적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애플 시가총액에 비해선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현 위치에서의 주가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우선 환율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돌아와줘야 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미국 시장에 비해 주가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 시장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공략하기엔 불리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라운드 피겨줄의 지지 구간까지 시세가 내려왔을 땐 매수 타점을 잡는 이런 식의 유연한 관점, 보다 짧은 매매를 가져감으로써 아무리 대형주라 하더라도 스윙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여러 번 저점과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넘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정말 여러 가지 요소,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되고 환율이 잡혀야 되며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모두 잡혀야만 우리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겠어요? 현 과대 낙폭 위치, 최근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근접하며 외인들의 투매가 3개월가량 이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5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관점, 지난 고점 위치에서 재물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재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시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치솟고 있는 환율이 잡히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일정 기간 시세가 횡보한 이후 강력한 턴어라운드 흐름과 함께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도달하는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죠?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 저항을 맞는 자리,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는 이 9만원 부근에서 10만원 부근 자리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무조건 계속해서 보유해서 저항 부근에서 나타나는 하락 파동을 정통으로 맞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선 매수의 관점을, 저항을 받는 자리에선 매도의 관점을, 즉 시장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여러 번 차익 실현하며 스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 헤지펀드를 25년간 돌렸던 저의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니 현 위치, 현 과대낙폭 자리,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비중 추가를 진행함으로써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현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낮춰두시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력한 턴어라운드 흐름이 이 박스권 상승 구간까지 나와줬을 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5894-2955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현 저평가 구간 과대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면 이 상승 국면 흐름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7월 9일 3전 최고가 88,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만큼 삼성전자 현 위치 크게 물려있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저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5894-2955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무료로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삼전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